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급락했었죠. 코스피는 3,100선도 무너졌고 코스닥은 1,000선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증시 하락이 계속되자 반대 매매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증권부 서청석 기자 연결해서 국내 증시 하락장 관련 이야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3,100선 위에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매도 전환을 하면서 3,100선은 아쉽게 지키지 못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땠는지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장중한 때 3거래일 만에 다시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개인들의 5,700억 원 넘는 매도와 장막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선 외국인 영향으로 코스피는 오늘 상승폭을 조금 내주며 전거래일보다 0.97% 오른 3,090.2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61% 상승한 993.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3% 가까운 상승세에 1,000선을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개인이 약 4,600-700억 원을 매도하며 1,000선 복귀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은 그동안 미국의 테이퍼링 리스크와 중국의 긴축 재정 가능성에 대해 국내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의견과 미국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전에 주신 대로 시장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낙폭이 크다 보니까 성에 안 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증권가에서 지금 반대 매매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최근 증시 상황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익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자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비투로 인해 최근 하락세인 주식시장이 추가 조정을 받는다면 반대 매매가 더욱 급증해 이는 또다시 증시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5조 6,11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초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6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때와 비교하면 현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4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하며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에 비례해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신용공여 총 합계액이 자기 자본의 2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2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용융자를 관리하면서 이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는 하락장에서 빚을 내 산 주식에 대해 주식 평가액이 증거금의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로 처분해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돈 1,000만 원과 빌린 돈 1,000만 원을 합쳐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산 경우 주식 평가액이 대출금의 140%인 1,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증시가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반대 매매가 급증하게 되고 증시 하락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또 증시가 하락하면 다시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락이 반대 매매로 이어지게 되고 이 반대 매매가 다수 발생을 하게 되면 증시가 하락하고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악순환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향후 전망이 지금 그래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증권가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부분을 주목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네, 전문가는 앞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와 함께 시장 반등의 조건으로 국내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기 회복 시그널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 국내 코로나 확산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이 좀 잠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쪽에서의 조정폭 자체는 사실 2013년 당시와 비교해도 지금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이미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사실 좀 크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반등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국내 경기라든지 또 중국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반등하는 시그널이 조금 더 가시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테이퍼링 영향의 큰 조정을 받지 않았다며 국내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은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경기 성장 모멘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뭐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건 지금 당장 테이퍼링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 중국 등의 경기 회복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